고유정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제주지법에서 고유정의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유정은 두 가지의 재판을 병합하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남편 살해 혐의 그리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인데요. 네. 어제 법정에서는 이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을 놓고 아하. 검찰과 고유정 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고유정이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좀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도 별다른 미동 없이 바닥만 응시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날 공판에서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이 그러니까 의붓아들을 부검했던 부검이와 네. 이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서울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고유정이 연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무슨 영상이나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불만일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보호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자리에 저 재판에 참석한 이 기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제 기사로 전해지는 내용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의붓아들 살인 사건, 이 살해 사건은 미스터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사망의 원인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과연 이 의붓아들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인 겁니다. 이 최초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붓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다가 아버지의 몸에 눌려서 사망을 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졌어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과연 고유정이 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가? 즉 쟁점이 의붓아들이 숨지는 과정에서 강한 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날 아하. 사건의 재판의 쟁점이었고요. 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즉 현 남편의 몸에 눌려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붓아들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돌리고 고유정이 강하게 눌러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증인으로 부검이를 이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부검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을 했어요. 뭘까요? 어떤 얘기를 했냐? 부검이가 부검 소견을 통해서 봤을 때 코와 입이 막혀서 질식에 이르는 비구 폐쇄 질식사 또는 강한 외력에 눌러서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압착성 질식사라는 게 무엇이냐? 네. 바로 몸통에 눌려서 호흡이 안 되는 것을 압착성 질식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아버지의 진술이라든지 기존의 경찰이 처음에 했던 수사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그런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부검이의 진술만 들어도 그 아이가 당시에 얼마나 그 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게 들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의 사망 과정을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친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겼을 겁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에서 부검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참 억울했고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직접 그렇게 들은 건 이제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한쪽을 가린 상태에서 앉아있는 무력한 연쇄살인마 용의자 고유정의 모습을 보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부검이의 얘기 등을 종합해보면 이수정 교수님, 네. 아이가 돌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잖아요. 돌연사할 가능성은 낮다. 네. 뭐 없다는 거의 제일 거까지는 가깝나요? 네.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본 네. 적이 없다 이렇게 본 얘기했죠. 적이 없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좀 상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너무 잘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네. 코와 입이 모두 이제 그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다리가 자다가 이제 올려져서 거기에 눌려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치사가 아니냐 뭐 이런 과실치사의 혐의를 이제 이 친부에게 네. 주었던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네. 그러나 머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개만 돌려도 입과 코가 동시에 막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 4세, 우리나라 나이로 6살씩이나 된 뭐 목도 잘 가눌 수 있는 아이가 더군다나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한 아이였던 걸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아버지 다리가 머리를 눌렀다고 코와 입을 고개도 못 돌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 네. 그리고는 또 흥미로운 것은 지금 얼굴 부위에 침대에 이불 패턴 자국이
굴곡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잠깐 누른 정도로는 이불에 있는 패턴이 얼굴에 그렇게 찍혀서 사망 이후에 흔적을 남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압박이 아니면은 그런 흔적이 얼굴에 남기가 어렵겠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네. 등에 왼쪽 어깨 부분에 찰과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6살짜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다 보면 찰과상이 생기는 부위가 있죠. 뭐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데 찰과상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놀다가 등에 찰과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하. 몇 %나 되나요? 그런 일이. 주로 무릎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등에 왼쪽 어깨에 피부가 표피가 박탈된 흔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누군가가 등 위에서 올라타거나 아주 강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이렇게 밀려져서 까지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부검의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본인의 추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생각해도 이인철 변호사님, 네.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다리가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잠결에 밀어내거나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고의적으로 이 아이를 눌렀을 것이다. 압박했을 것이다. 과실로 그냥 다리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입을 리가 없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 고의로 누가 눌렀으면은 그 집에는 2명이 있었어요. 네. 친아버지와 고유족. 그러네요. 자, 모든 범행에는 동기와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아하. 이 친부가 자신의 친아들을 죽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행으로 얻는 이득도 없고. 네. 그러면 남은 사람은 한 명 아닙니까? 아. 그럼 합리적으로 누가 범인인지 추론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검의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의해서 눌렀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해서 자는 사람에 의해서 눌렸는지 둘 다 가능성이 원래 낮은 일인데 그런 어떤 일인가는 벌어진 거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확신을 해요? 실질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사람이 번개에 맞아 죽는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일이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예로 들면서 번개 맞아 죽을 확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요, 최단배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정 측 변호사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이가 5세기 때문에 아직 신체가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른 어떤 것에 눌려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검사가 부검의에게 또 이제 물어봅니다. 만 4세에 98cm에 15kg가 되는 아이가 과연 같이 자고 있는 어른의 몸에 눌려서 사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 부검의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검의가 법의학 교과서에 4세에서 5세 아이에게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고 나오고 단순히 학문적인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실무적으로도 봤는데 그것을 경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더해서 앞서서 이수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굴에 입을 패턴이 있고 또 이 아이에게 얼굴, 목, 가슴, 넓적다리에 점출혈이 있는데 이 점출혈이 뭐냐 하면 경미한 출혈로 신체에 생기는 작은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눌려서 압박되면서 생긴 점출혈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막 굉장히 실핏줄 높다. 같은 게 터져서 막 그런 거군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유정 측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른의 몸에 의해서 눌려서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 부검의의 법정 진술을 들으면서 하지간 평론가님 아이의 아빠, 친아빠는요, 만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자신이 이 아이를 죽게 만든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의심 때문에 수사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땅을 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것만 해도 정말 이거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네. 심지어 그 아이를 내가 죽였다라는 의심을 받은 거잖아요, 경찰한테. 네. 경찰은 이 아버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럼 그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수사까지 받게 되면 정말 이거는 그 이루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 억장 무너지는 그런데 이제 거예요. 아버지 네. 입장에서는 네. 당시에 내가 진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눌렀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네. 근데 경찰이 그렇게 설명했던 거에 과학적인 뒷받침이 된 게 뭐냐면 당시에 부검이가 했다는 말이거든요. 부검이가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다고 경찰에 설명을 했냐면 부검이가 외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기냐면 누가 작정하고 누른 게 아니다. 아하. 자다가 뒤척뒤척하다가 우연히 네. 그렇게 됐을 수 있다라고 부검이가 말을 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네. 이번에 부검이가 재판정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하. 거꾸로 오히려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네. 가능성이 있고 이게 4세, 5세 된 아이를 뒤척뒤척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질식사를 시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반대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 사건 초기 당시에 경찰은 왜 부검이의 이야기를 네. 반대로 전한 것인지 아하.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판을 거듭할수록 반전이 많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어제 9차 공판에서는요, 엄숙해야 될 재판정이 실소가 터졌답니다. 헛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제 또 유도신문을 많이 했어요.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거를 유도신문에 하냐. 돌연사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걸 반복하냐. 전혀 이제 무관한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분한테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몇 번 연출이 됐고요.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방청객분들이 몇 분 이제 실소 터진 거 사실이고요. 이 말인즉슨 김기현 아나운서 어쨌든 고영 측은 어떻게든 반박을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네, 방청객들 입장에서는 이 고유정 측의 주장이 어이가 없거나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헛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특히나 이제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번갈아 가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이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할 때 현 남편의 아버지의 실수로 사고사나 돌연사를 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 증인들이 몰아가지 말라면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방청객에서 실소가 말 그대로 터져 나왔고요. 아하. 변호인에 대한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장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워놓고 네. 어떤 자료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고유정 측의 유리한 부분만 읽어 내려가자 재판장이 아니 왜 이쪽 부분은 이런 단어 이 단어는 왜 빼고 있습니까? 네. 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줬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고유정 측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공판을 거듭할수록. 그런데 고유정 측이 증인 신청을 했다는데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증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친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어허. 무슨 취지냐? 이 고유정이 전 남편이 있고 현재 남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편들한테 어떠한 태도를 당했는지, 가정폭력을 당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여동생이면 아무래도 네. 자신의 언니에게 조금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친여동생의 그 증언을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고유정 씨가 진실을 밝히고 네. 범행을 반성해야만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계속 변명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네. 진실을 좀 밝히기 바랍니다. 사실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어제 두 번째 공판이었는데 공판을 거듭할수록 친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 사진, 그 사망 당시 사진이라든가 부검 당시 사진을 볼 때마다 네, 정말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요. 머리도 넘기기도 하고 귀를 파기도 하고 살짝 숙인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거의 미동도 없이 굉장히 담담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이수정 교수님,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만큼이라도 그래, 고유정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전혀 그렇게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고유정 같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의 뭐 살해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는 동안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상한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제 재판정에서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의붓자식 살인 사건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요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이붓자식과는 별로 관계라는 걸 맺어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관객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본 것 같고요. 아마도 고유정은 변호인하고 예컨대 예를 들자면 지금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 그리고는 이제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질식사를 하게 만든 거다 이런 과정에 대한 범행 수법이 직접적으로 진술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은 당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그냥 믿고 뭐 상당 부분 조금 관람하는 입장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고유정에 대한 공판은 한 차례 더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심 공판,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재판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